예, 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아성찰 에세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는 자아성찰 에세이의 개념과 그 쓰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글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아성찰 에세이가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제목이 하필이면입니다. 이 장영희 서강대 영문과 교수의 수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난 시간 말미에 에세이를 이제 그 에세이를 중수필과 경수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수필은 에세이고 경수필은 미셀러니 뭐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크게 그렇게 엄밀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에세이 해서 수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면 이 정영희 교수의 하필이면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에세이죠. 수필입니다. 그런데 수필이야말로 그야말로 자기 신변 잡기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의 어떤 무엇으로부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자성찰 에세이가 어떤 거구나.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한번 써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영희 교수는 이제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자, 글 시작할 때 들여쓰기 하고 문단 나눠서 들여쓰기 하고 이렇게 제대로 잘 이제 돼 있죠. 자, 몇 년 전인가 10대들이 즐겨 부르던 이게 좀 이제 오래된 글입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는 한 5, 6년 전에 그 암으로 그 작고했어요. 돌아가셨어요. 한 5, 6년 아마 될 거예요. 좀 젊은 나이에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 그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서강대 영문과에 진학을 했죠. 근데 이제 석사 그때 그 당시에 장량희 선생이 그 서강대 영문과에 다닐 때 석사 과정까지는 있어서 이제 석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박사 과정이 이제 서강대 영문과에 박사 과정이 개설되기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다른 대학의 그 박사 과정에 이제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지금은 어쨌든 뭐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뭐 그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에, 그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면 이제 여러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하는데 그 정영희 교수가 이제 그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런 시기에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때도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좀 무례한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혜희 교수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받아서 다시 모교인 그 자기 학교 서강대 영문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그 정년 훨씬 되기 전에 이렇게 암이 두 개인가 하여튼 뭐 그런 그 병으로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뭐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 그러니까 장영희 교수가 써낸 저 수필집이 나도 한 세 권인가 있어요. 글이 난 사실 수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은 글인데 또 불구하고 장영희 교수하고 신영복 교수 그런 책은 있어요 나한테. 봅시다.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머피의 법칙, 이게 아주 오래된 그 노래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몇 년 전인가 10대들 즐겨 부르던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사가 대충 이랬다.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예, 하필이면, 예. 제목이, 이 글의 제목이 하필이면입니다. 이렇게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등, 이런,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어차피 잘못되기 마련이다. 엎치는데 덮치다. 뭐 이런 것들. 미끄러졌는데 뭐 하여튼 뭐 코가 깨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모피 법칙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이제 그 모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전에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더 찾아서 들어봐야겠군요. 예. 이 노래에 나오는 하필이면은, 하필이란 말은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의문을 전제로 하겠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래가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뿐더러 가끔은 호박이 넝굴쩍 굴러오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걸핏하면 일이 꼬이고, 그래서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못 챙겨 먹기 일쑤냐. 이 이제 모피 법칙의 이 가사의 의미가 이런 게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은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요. 그쵸. 순전히 운명적인 불공평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은 벤츠 타고 탄탄대로를 가는데 나는 펑크난 딸딸이 고물차를 타고 비분양도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내 탓이 아닌데, 응?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건물주면 아버지도 건물주고 나도 건물주일 것인데, 할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탓 아니죠. 가난한 건 내 탓 아니죠.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건 내 탓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가난한 거죠.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쓴이는, 장영희 교수는, 자, 이렇게 글을 이제 모피 법칙으로부터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닌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밑에 있는데 좀 더 나올 건데, 그것과 연관돼서 왜 하필이면 나만, 그래서 이제 모피 법칙으로 시작을 해요. 자, 모피 법칙, 이제 자신의 한 예로, 내 열쇠 고리에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열쇠가 두 개 달려 있는데, 하나는 연구실, 또 하나는 과 사무실 열쇠. 열쇠 유성편으로 요즘엔 뭐 다 전자 도어로기로 하지만 이제 전에 좀 연식이 된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자, 열쇠 유성편으로 방 번호를 표시해 놓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귀찮고 또 그냥 재미도 있고 해서 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둘 중 아무거나 꽂아본다. 그냥 재미도 있고 해서. 어때요? 이걸로 봐서 이 그 글쓴이가 어때? 좀 긍정적인, 응? 그러죠? 긍정적인 그런 그 어떤 사고를 갖고 있겠다, 이런 짐작이 안 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갈 때마다 뭐 둘 중 아무거나 꽂아 본다는 얘기.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이게 두 개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확률은 분명 반이죠. 근데 하필이면 연구실 열쇠가 아니라 과거 과 사무실 열쇠가 먼저 손에 잡혀 두 번씩 열쇠를 돌려야 하는 일이 열이면 아홉이다. 작은, 아주 일상의 아주 작은 일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필이면 나는 그러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뿐인가,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은,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하죠.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맑은 하늘에 비가 오고, 무엇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저기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가다가 내 어깨에 새통이 떨어져 있는 일도 있고. 이건 뭐 확률적으로 확률이죠, 확률. 근데 내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하필이면 나한테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면 나는 망연자실 한동안 서서 나의 하필이면에 운명에 경하겠다. 1천만 서울 인구 중에 새똥 맞아본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텐데 하필이면 그게 나라니. 아, 어때요, 여러분? 공감 가지 않나요? 아, 이제 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우리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이 있어. 남들은 멀쩡해 잘도 걸어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 편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는 것은 이 장혜인 교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이건 자기가 겸손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쓸 뿐이고, 근데 이것은 정말 그렇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 하필이면 그렇죠? 예, 하필이면.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냐면 노래, 그림, 손재주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재능을 골고루 나눠주신다지만 말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잘못돼.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듯해. 자,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재는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억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새 페이퍼 읽으며 10년쯤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그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이다. 그건 재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 때문인데, 그렇죠.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있는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다. 아, 나도 이제 어떤 생각할 때가 있냐면, 이제 연예인 중에 김재동 씨가 있죠. 어, 이제 근데 이제 뭐 뭘 했는지는 그냥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그 김재동 씨가 이제 이런저런 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인문 강좌를 열어서 김재동 씨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데 뭐 두 시간에 뭐 3,500만 원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제 뭐 댓글들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출연료는 사실 뭐 상당히 많으니까 그건 뭐 과한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정치적인 그 야당 이제 뭐 반대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제 비판하겠지만 그 논리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어디를 봐도 김재동보다는 내가 좀 더 잘생겼을 텐데. 그런 농담이고요. 음,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야. 나 문학 박사고 공부 참 많이 했어. 책도 11권, 13권인가 11권이 헷갈리네. 책도 많이 내고 논문도 뭐 수십 편 쓰고. 나 인문 강좌도 많이 하는데 학교 밖에서 인문 강좌 내가 할 때 제일 많이 받는 경우가 뭐 하여튼 그 뭐 한 50만 원? 그 정도 50만 원, 60만 원이었구나. 제일 많은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나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내 분야에서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김재동 씨는 가서 2시간 강의를 하고 3,500만 원이고 나는 2시간 해서 많이 받으면 50만 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보통 30만 원, 40만 원이냐. 너무 화가 났어요. 음. 자, 이런 것들. 그쵸? 모표 법칙. 예. 자, 다시 장영희 선생 교수의 글로 갑시다. 여기서 나는 장영희 교수죠.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이에요. 글을 보면.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말이다.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아, 여러분 공감하나요? 이런 공감하는 친구도 있겠죠. 자신의 또 경우와 이렇게 빗대서 내가 김재동 씨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강의를 갖고 있었던 그 박탈감 같은 것과 이해를 한다면,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죠?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런 거. 그런데 어제 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이번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장애가 좀 심하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러느라고 결혼 안 했는데 아이들이 없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된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봅시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판다 곰인형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줬더니 이 아름이가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눈을 둥그렇게 뜨고 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모 근데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물론 하필이면 다음에는 부정적인 그 소스로가 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냥 어? 이제 그런 그 맥락 없이 그 문법적 어떤 규정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다른 그 의미는 이거죠. 다른 형제는 사촌들도 많고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 좋은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걸 또 어떻게 알고 이 판다 고민형을 나를 주었느냐 이런 얘기죠. 자, 또 아름이가 또 외국에서 살다 왔군요. 2학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얘기는 하지만 아르메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렇죠?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자, 이렇게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봅시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 장영희 선생의 부모님이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영문학자인데,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인품이 좋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교수, 그렇죠. 장애를 갖고 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고 외국 가서 학위를 받아봐서 자기 모교에서 교수를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손가락으로 꼽겠죠. 그것은 본인의 의지라든가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요구되겠지만 부모님이 그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겠죠. 또 정서적으로 잘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을 만난 거죠. 그야말로 하필이면 그렇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홀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또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게다가 시수투성이 아나무인인데다가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물론 이건 뭐 그렇진 않죠. 좋은 글을 통해서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영이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하필이면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그런 생각이 부끄럽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썼던 글이군요. 밑에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일 올해 문장상을 받을 만큼 문장도 아주 섬세해요. 사색의 깊이가 크죠. 장혜희 교수가 10년도 넘게 전에 돌아가셨군요.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봅시다. 생후 1년 만에 2달을 쓰지 못하는 소아암 1급 장애인이 되었군요. 생후 1년 만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 서강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고 2001년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군요. 또 척추암이 발생하고 아이고 또 간암까지 발생하고 그래서 57세로 세상을 떠난 분이네요. 자, 그의 다른 글을 읽어보면 이건 내 글이죠. 이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해 참아내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내게 그런 장애를 갖게 했는지를 원망하기보다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은혜를 이런 이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결국 뭐야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긍정적인 문장으로 이야기 글을 매듭하고 있지요. 자, 잠시만요. 내가 모피의 법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모피의 법칙을 찾았더니 DJ 덕이 불렀군요. 가요 톱10 역대 1위 곡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좀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들어보도록 하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자아성찰 에세이에 대한 이해를 이제 돕는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장영희 교수의 그 글 하필이면 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읽어가면서 자아성찰 에세이의 한 사례로 같이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장래희 교수는 이거는 이제 A4 2장짜리예요. 전체 이 글 자체는 A4 3장, 즉 3페이지짜리인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여기는 내가 쓴 글이니까 놔두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를 지금 11포인트 그 뭐 문체부 바탕체 11포인트 그리고 줄 간격을 아마 180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0포인트로 하고 그러면 이게 아마 2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요. 전체적으로 A4 2장 2페이지 앞뒤가 아니라 A4는 한 장은 한 면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면으로 인쇄하는 게 아니니까 리포트 인쇄할 때 출력할 때 그래서 A4 2장일 테면 그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자성찰 에세이 쓰고 제목 쓰고 이름 쓰고 뭐 학번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2페이지면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 하고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하고 이렇게 잘 지키면 되겠고 그다음에 글의 내용적 구성을 보면 이제 이 장혜희 교수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 조카가 이를테면 조카에게 초등학교 뭐 2학년이었나요?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조카에게 조카 아름이에게 그 길거리에서 파는 판다 곰 인형을 하나 사서 줬더니 아이가 이모 왜 하필이면 왜 나를 주는데 이렇게 반문하더라. 그러니까 장영희 교수는 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필이면 그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필이면 왜 나는 장애를 갖고 있고 이런 이제 그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조카 아이의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문법에서는 좀 어긋났지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선물을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반문으로부터 이제 맞아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는 이런 나에게 좋은 부모와 형제 좋은 사람들 이런 행운을 주었단 말인가 하고 그 부정적인 인식에서 그러니까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그 용례를 부정적인 그 인식에서 긍정적인 자아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예요. 그런 알겠죠? 이 작은 에피소드 조카와의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 전에 부정적인 세계적 인식, 자기 인식을 긍정적인 자아 인식으로 변화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런 주제의 글을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때요? 그것과 연관이 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사례 그게 뭐였어요? 모피어 법칙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그리고 연상작용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노래를 이제 제시해주고 그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자기가 느꼈던 그야말로 모피어 법칙과 관련된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많은 지난 시간에 자아성찰 에세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한두 가지 정도의 어떤 것만 가지고 쓰면 깊이도 있다. 또 이렇게 집중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지요?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명상이라기보다는 그 모피 법칙이 명상 명상 음악으로는 아니겠고 그 모피 법칙 이야기도 했으니까 한 2분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이번 또 주차도 주차 공부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신나면서도 예, 그런 그 가사였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